네, 수업 시간에 배웠던 포토그래퍼를 위한 포토샵 카메라로에 중점을 둔 보정을 복습하는 동영상입니다. 네, 주로 이제 사용된 그 사진들은 배포해드린 내용 가운데 있으니까 드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드린 내용 중에 카메라 프로파일 dng라는 그런 그 파일을 열어보시면, 네, 이런 파일이 열립니다. 근데 이 파일을 열어보시면요, 여기 상단에 여기 이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 개의 탭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카메라 모양을 한 탭이 있죠. 네,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네, 카메라 모양을 한 탭을 클릭해 주시면 여기 중단에 보시면요, 아도비 스탠다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을, 네, 아도비 스탠다드라고 써 있는 이것을,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화면은 우리가 어떤 카메라로 찍었던지 간에 아도비 스탠다드의 그 컬러를 적용해서 나오는 방식이라, 우리 카메라를 찍고 난 다음에 뒤에 보시는 카메라의 프리뷰 창이 있죠. 거기서 본 거랑은 좀 색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캐논 EOS 1DX로 찍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 여기를 눌러주시면 카메라 랜드스케이프 혹은 카메라 포트레이트 혹은 카메라 스탠다드, 이렇게 각각 제가 눌렀을 때마다 요 화면의 색깔이 좀씩 달라지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각자 사용하시는 카메라로서 사진을 찍은 후에 그 프로파일이 여기에 내장이 되어 있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에 카메라로가 최신 버전이 돼야 되겠죠. 적어도 내 카메라가 2013년에 나왔으면 요 아도비 포토샵 CC가 2013년 이후에 출시된 거라야지 그것에 관한 프로파일이 내장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컬러가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살짝 색깔은 다릅니다만은 카메라 보정이 되겠죠. 별다른 특별하게 조작하고 싶지 않은 경우는 아도비 스탠다드로 이렇게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것도 살짝 보정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이제 어떤 JPG 사진을 이렇게 열었어요. 근데 우리 JPG 사진을 열었는데, 이걸 내가 JPG로 사진을 열게 되면 이제 포토샵에서 바로 들어오는데, 이걸 내가 이제 그 카메라 러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좀 보정을 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포토샵 CS6까지는 물론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JPG를 강제로 카메라 러에서 열게 하는 에딧 가서 이제 설정을 하면 방법이 있긴 한데, 포토샵 CC로 넘어온 다음부터는 필터에 들어가셔서 카메라로 필터를 눌러주시면 지금 열린 사진이 카메라로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네, 그럼 이렇게 열리면 여기서 이제 템퍼러처라든지, 네, 여기에 이제 온도라든지 틴트 이런 것들을 카메라 러에서 우리가 러 파일처럼 보정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특이점 하나는, 카메라 러로 여셨을 경우는 템퍼러처가 켈빈 값으로 나오죠. 4500, 5000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방금 요 JPG 사진의 지금 현재 상태를 제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이제 그게 약간 다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JPG를 카메라로 열었다고 해서 이게 러 파일로 변환된 건 아닙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JPG를 카메라로에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CC에 추가된 또 하나의 기능이죠.
네, 이런 사진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럽 파일을 열었을 때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온도도 조절할 수 있고 틴트 값도 조절할 수 있고 노출 값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조정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개별적인 어떠한 그 작가의 사용자의 어떤 느낌에 따라 조정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조정할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이 가운데쯤에 나와 있는 이 오토를 클릭해 주시는 방법이에요. 여기 오토를 클릭해 주시면 이건 뭐 또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 썩 마음에 들진 않는데요. 네. 오토를 클릭해 주시면 일단 이렇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뭐 다시 돌아오고 싶으면 디폴트를 눌러 주시고요. 혹은 내가 이제 이런 그 템퍼러처라든지 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화를 시켰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으면요, 해당 탭을 더블 클릭 해주세요. 이거는 네, 원래대로 디폴트로 돌리고요. 네, 내가 이제 변화시킨 이후에 네, 클릭하시면, 더블 클릭하시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기초 이 페이지에서 보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방금 보셨던 이제 이렇게 와이트 밸런스를 잡을 때요. 와이트 밸런스라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인물화를 찍었다든지 어떤 이런 경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풍경이라든지 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찍은 분들의 어떤 의도에 따라서 색감을 조절하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거 제품 사진을 찍었을 때는 이제 문제가 좀 다르거든요. 제품이 나타나는 색깔을 자연 그대로 나타내 주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럴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와이트 밸런스 이 툴인데요. 이 와이트 밸런스 툴을 사용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제가 이제 배포해 드린 파일들에 보시면요, 요런 사진이 있는데요. 이건 지금 제가 벌써 JPG로 변화를 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만, 이게 이제 그 러 파일로 되어 있을 경우에, 자, 이걸 러 파일로 여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죠. 방금 카메라로 여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카드 3장이 그레이 카드라고 해서 와이트 밸런스를 잡아주는 카드예요. 네, 여기서 하나, 둘, 세 번째 요 아이드랍 버튼을 클릭해서 여기 있는 제가 놔둔 그레이 카드를 클릭해 주시면 이것은 이제 와이트로 간주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컬러 값을 갖다가 쭉 잡게 됩니다. 예를 들면 컬러가 이렇게 틀어졌어요. 그러면 이 아이드랍 버튼로 여기를 클릭해 주면 원래대로 돌아오죠. 보세요. 다시 파랗게 됐을 때도 여기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와이트 밸런스를 잡는데, 이 사진이 만약에 내가 러 파일로 찍었을 경우에는 여기 템퍼러처 값이 켈빈 값이 나오겠죠. 여기 지금 마이너스 4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것이 처음에는 이제 제로로 되어 있었는데 클릭했을 당시에 마이너스 4니까 내가 찍은 사진이 예를 들면 5000으로 나왔으면 얘를 4500 정도로 잡아주는 게 사진에서 맞는 그러한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여기에 적정한 켈빈 값은 4500이다 라고 간주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그레이 카드를 확 치워버리시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진을 찍게 되면 이제 뭐 요런 사진이 되겠죠. 이게 동일한 방법이에요. 제가 이제 그레이 카드를 놓고 찍고 그 다음에 그레이 카드를 치우고 찍고 두 장을 찍었어요. 그럼 이걸 다시 가서 카메라로 필터로 가셔서요,
네, 여기서 아까 마이너스 4 정도로 옮겼죠. 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거를 러 파일로 찍게 되면은 러 파일로 뭐 마이너스 4500K로 맞춰주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Y 밸런스를 잡아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 자동 보정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찍힌 사진이 있어요. 네, 이런 찍힌 사진이 있는데요. 이걸 저희가 수동으로 보정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토 버튼을 눌렀을 때 이게 이제 자동으로 보정이 됐어요. 네, 보시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조금 더 톤이 조금 증가했죠. 톤 값이. 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요 히스토그램을 변화시키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요. 이걸 이제 오토 버튼을 눌러줬을 경우는 히스토그램이 조금 넓게 퍼지는 방식으로 보정을 했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보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스콧 켈비가 하는 얘기는 컨트라스트를 좀 증가시키는 게 사진의 느낌을 더 좋게 만든다.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그러한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거로 느껴집니다. 컨트라스트를 좀 증가시켰을 때 사진이 조금 더 느낌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이제 우리가 방금 사진을 이제 보정을 했죠.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사진의 보정 전후를 우리가 보려면 P 값을 눌러주면 사진이 지금 살짝 변화된 거를 느낄 수 있겠죠. P를 다시 한번 눌러주면 보정 전, 보정 후, 보정 전, 보정 후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 다음에 Q 값을 눌러주시게 되면요, 여기 상단에 나와 있는 대로 before, after 이런 식으로 해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한 장처럼 느껴지지만 요 경계 보더라인 쪽에 보시면요, 전후가 있습니다. 여기 살짝 얼굴 왼쪽으로, 얼굴 오른쪽으로 줄이 보이시죠? 네, 그게 바로 보정 전후를 사진을 잘라서 보여주는 거고요. 특히 여기 요 하단에 Y자에 나와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창을 위아래로 또 열어서 좌우로도 열어서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단계로 변화가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P값, 그 다음에 P를 한 번씩 눌러주면 비포 애프터로 달라지고, Q를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보정 전후를 얘가 보여주는 그러한 툴이 지금 윈도우 저기 포토샵 CC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CC 2017년 버전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요거를 혹시나 2015가 깔려 있는 분들은 요 기능이 작동이 안 됩니다. 네, 그런 분들은 아도비 그 온라인에 접속하셔서 업데이트하면 되는데요. 이거는 정품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네, 이번에는 일반 사진, JPG 사진을 가지고 화이트 포인트와 블랙 포인트를 설정하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트 포인트하고 블랙 포인트 설정은 쉽게 말씀드리면요,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요, 어떤 사진이 있을 때 이 사진의 컨트롤 L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히스토그램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제가 저의 수업에 이제 참여하신 분들은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히스토그램의 좌우 쪽으로 위아래로 여기가 이제 명부 하이라이트 부분이 이제 다크 사이드인데요, 어두운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보이는 화면의 전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하단에 보면요, 이렇게 빈 공간을 우리가 화면에 할당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이런 거를 이제 교정을 해주는 것이 밝기 보정인데요. 밝기 보정을 조금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한 툴로 Y 포인트하고 블랙 포인트, 가장 어두운 점, 가장
환한 점을 설정하는 게 바로 Y 포인트, 블랙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컬러 샘플러 툴이라는 게 있어요. 먼저 이거를 선택을 합니다. 이거는 어떤 점을 마킹해 주는 거지 이 자체가 어떤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이걸 먼저 선택해 주시고요. 자, 이 레이어가 선택된 레이어에서 어저스먼트 레이어 쪽으로 들어가셔서요. 트레스홀드, 트레스홀드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나오는데요. 이걸 쭉 옮기셔서 보시면 끝에까지 하얀 점이 마지막까지 거의 남을 정도로 올리신 다음에 남는 점들이 바로 이게 이제 Y 포인트인데요. 여기다가 마킹을 해주세요. 요거를 클릭하시면 여기 이제 점이 마킹이 되고요. 반대로 이쪽으로 끌어내립니다. 네, 좀 화면을 조금 축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끌어내리시면 너무 많이 끌어내렸죠. 여기에 지금 검은 점들이 거의 사라질 때까지 여기까지 가셔서 여기 부분이 되겠죠. 여기 부분에다가 다시 클릭해서 마킹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어떤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Y 포인트, 블랙 포인트를 설정하기 위한 거거든요. 이미 설정이 두 군데가 됐죠. 이렇게 보시면 1번, 2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이 레이어는 쭉 끌어당겨서 쓰레기통에다가 버려버리시고요. 자, 우리가 여기 부분이 지금 블랙 포인트, 여기 부분이 Y 포인트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보정을 해 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이 사진에 여기 레이어 패널에 가셔서요. 아까랑 동일합니다. 어저스먼트 레이어 부분을 누르셔서요. 커브를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패널에 보시면요. 아이드로퍼 툴들이 이렇게 있어요. 제일 위에 있는 거는 블랙 포인트, 제일 아래에 있는 건 Y 포인트예요. 잘 모르시겠으면 이렇게 갖다 대주시면 여기 나오죠. 샘플인 이미지 투 셋 블랙 포인트. 네. 자, 우리가 여기에 설정해 놓은 부분이 여기 어둡죠? 이 부분이 블랙 포인트, 이 부분이 Y 포인트예요. 네, 그러면 첫 번째 블랙 포인트를 찍어서 여기를 가서 찍어 주세요. 네, 그리고 또 한번 이제 세 번째 요 Y 포인트 샘플링 툴을 써서 이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네, 이렇게 커브 값을 변화시켜서 블랙하고 Y 포인트를 설정함으로써 사진이 변화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것을 히스토리 패널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히스토리 패널을 보시면 네, 이렇게 된 것이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블랙 포인트하고 Y 포인트를 설정해서 일반적인 사진에서 JPG에서 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네, 카메라 러에서 하는 방법은 조금 다른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 러에서 이 사진을 열어주시면 되고요. 사진을 setYDNG라고 된 파일을 이렇게 불러오세요. 이 사진을 불러오신 다음에 자, 여기에 상단에 여기 부분이 있죠. 하이라이트 클리핑 워닝이라는데 여기 보면 삼각형 검정으로 된 것을 요 Y 슬라이드 바를 위로 올리시면 저게 이제 색깔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올려주시는 거예요. 올려보세요. 쭉 올려보시면 네, 지금 파랗게 변했죠. 조금 내리시면 다시 블랙으로 돌아옵니다. 네, 이 상태로 멈춰 주시고요. 다시 또 블랙 부분을 잡아서
옮기시다 보면 요번에는 이쪽에 안부 쪽에 색깔이 변하는 거를 네, 금방 Y 레드로 변했다가 네, 여기 부분까지 이렇게 옮겨 주시면은 네,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Y하고 블랙 포인트 설정해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디폴트 눌러서 이걸 우리가 이제 자동 기능을 사용해서 보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키보드의 Shift 키를 누르세요. 한 손가락으로 키보드의 왼손으로 Shift 키를 꾹 눌러준 상태에서 여기 Y시라고 된 부분이 있죠. 이 노브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죠. 다시 또 블랙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블랙 노브를 더블 클릭하면 얘도 이렇게 내려갑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도 보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자동으로 이제 보정을 반자동이죠. 이렇게 해서 보정을 해주는 방법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이제 그거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요번에는 요 사진이 있죠. 저 배포해드린 사진에서 JPG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카메라로도 열리지 않죠. 카메라로 강제로 열리게 하려면 카메라로 필터를 다시 가서 이렇게 열어 주시고요. 방금 배운 방법대로 Shift 키를 누르고 Y를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또 한번 블랙을 더블 클릭 해주시고요. 사진이 여전히 조금 미흡하죠. 그러면 이제 컨트라스트를 조금 올려주시거나 이게 지금 잘못 잡혔네요. 네, 하이라이트 부분이 잘못 잡혔죠. 이렇게 컨트라스트라든지 섀도우 부분을 움직여 줌으로써 사진을 우리가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한번 볼 것은 요거 요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굉장히 어두워졌죠. 그렇죠. 그래서요. 이 사진은 이 사진의 보정은 아까 우리가 Y 포인트하고 블랙 포인트를 이제 보정한 거에 관한 복습이 되겠죠. 일단은 자동으로 한번 해볼까요? Shift 키를 누르시고 요 Y 노브를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블랙 노브를 더블 클릭,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나면 사진이 꽤 괜찮은 사진으로 변합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컨트라스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익스포저라든지 좀 변화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사진을 조금 더 보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사진은요, 이거는 뭐 별다르게 그렇게 큰 저거는 없고요. 이 사진에 보시면 이제 색감이 조금 약간 그렇게 진한 느낌이 없거든요. 이제 이것을 역시나 카메라로 필터로 열어서요. 여기에서 컨트라스트 값을 증가시켜 볼까요? 네. 컨트라스트를 증가시키면 여기에 색상이 조금 더 발색이 더 진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발색을 좀 진하게 할 수가 있다는 그러한 사진의 예로 나온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는 요 하이라이트 요걸 보도록 하죠. 네, 이것도 카메라로 필터로 들어가서요. 네. 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에 모델이 입고 있는 요 하얀 톤이 완전히 날아간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진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하는 방법은 이제 익스포저 값을 낮추는 방법인데, 익스포저를 낮추게 되면은 이 부분이 좀 살아나는 느낌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사진이 다 이렇게 어두워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요거의 요런 식의 보정의 단점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이 사진에서 이것을 우리가 여기가 지금 하이라이트 부분이죠. 하이라이트 부분을 우리가 조절을 함으로써 하이라이트를 쫙 맞춰주면 이 부분이 살아나죠. 그렇죠. 특히 모델의 손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전에는 이렇게 돼서 너무 환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정도가 됐었는데 하이라이트를 낮춰줌으로써 이렇게
라인 것들이 보입니다. 화이트 좀 낮춰주시면 더 확실하죠. 그래서 사진의 전반적인 밝기는 문제가 변화가 없으면서 이렇게 하얗게 날아간 부분들만 보정이 됐죠. 하이라이트와 화이트 부분을 조정함으로써 그런 식으로 해서 보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섀도우라는 파일을 열어주시고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 지금 찍었는데 이 모델은 그늘 쪽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뒷 배경이 하얀 그 빛이 비치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역광이라고 볼 수 있죠. 뒤쪽이 환하고 여기가 어두운 그런 경우에 이제 모델의 얼굴을 나오게 하려면 일반적인 방법으로 노출값을 한번 올리면, 카메라로 찍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겠죠. 카메라 같은 경우에 이제 익스포저를 올려주면 사람의 얼굴은 보입니다. 그런데 뒤에 배경이 또 날아가는 단점이 있죠. 그럴 경우에는 카메라로 이걸 갖고 와서 섀도우 값을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올려줘 보세요. 섀도우를 올려주시면 배경은 날아가지 않으면서도 사람의 얼굴은 이렇게 환해져 갖고 보정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의 차이가 나는, 밝기의 차이가 나는 그러한 사진을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제 보여드릴 게 뭐가 있냐면요, 이 사진의 예를 한번 보여드리죠. 우리가 이제 이거를 JPG니까 역시나 카메라로 필터를 눌러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그 궁금증이 있냐면요, 바이브런스와 세츄레이션의 차이, 그 차이가 우리가 좀 궁금해집니다. 세츄레이션도 내리면 색감이 날아가고, 바이브런스도 내리면 색감이 날아가요. 근데 그 사진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자, 바이브런스를 내리면 사진 자체가 색감이 완전히 날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보존이 되면서 이게 색감이 물이 빠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을 내리면 이 사진 자체 물을 완전히 다 빼버립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브런스를 먼저 내리고 OK를 하면 사진이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를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Just Vibrance 저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내버려 두고 이 사진을 다시 한번 갖고 오죠. 그 다음에 이 사진을 필터로 카메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이 사진에 세츄레이션을 확 내려서 OK를 하시고 두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사진이 보시면요, 여기 하늘 부분을 보시게 되면 바이브런스만 했을 때는 이렇게 약간 파란 기운들이 남아 있고요, 여기 세츄레이션만 했을 때는 완전히 그레이 컬러로 변화가 됩니다. 이런 식이죠. 잘라 갖고 제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한번 잘라 볼게요. 해서 여기다가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차이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은 색감이 살아있고 오른쪽은 색감이 날아가 버린 그러한 사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브런스를 활용을 하면 우리가 사진에 물을 빼면서도 사진의 느낌이 살아있는 사진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